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외길 인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요렇게 가시지 말고 좀 더 길을 열어놓고, 제가 성우가 돼서도 항상 이게 아니면 나는 2차적으로 아니면 부수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지를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성우의 재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길을 보험 삼아서 만들어 놓아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우가 되더라도 나중에 그게 엄청 큰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심으로 삼았던 거는 어쨌든 성우라는 진로를 잡아서 그걸 중심으로 대학교 졸업 후에는 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성우 지망생으로서. 그리고 성우 지망생이 되기 전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할 테지만, 대학교에서 이제 저는 방송국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이 방송이란 뭐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 이 마이크라는 물건이 뭘까? 이제 대학교 때 처음 이제 방송이라는 걸 접하면서 인식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쭉 성우 공부를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프로 성우가 돼서 공채 성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뒤에 계속 성우 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일을 할 때도 깨닫는 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취미처럼 가지고 있었던 글쓰기가 굉장히 많은 연기적인 깨달음을 준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를 우리가 물체를 딱 이렇게 볼 때, 내가 만약에 저기 강대상을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저 강대상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 저게 잘 인식이 안 돼요. 저 점이 작을수록 점점 인식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볼펜으로 조그만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 점을 너 1시간 동안 보고 있어봐.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은데. 그리고 가까이서 그 점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해봐요, 꼭. 그 점이 점점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사격 같은 걸 할 때도,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들은 군대에도 가고 할 테지만, 사격을 할 때에도 야간 사격 같은 걸 할 때는 목표물을 정확히 절대로 정면으로 계속 바라보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그게 사라지거든요, 시야에서, 야간에.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맞춰야 되는 지점을 주변으로, 이렇게 주변시를 활용해서 그 목표물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글쓰기가 약간 그런 주변시의 효과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기자든 이게 목소리를 연기를 하든 아니면 무대에서 연기를 하든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든 다들 취미가 있어요. 그 취미를 어느 정도 깊이 즐기고 얕게 즐기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글쓰기가 꼭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나처럼 글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거? 좋아요. 단 그걸 할 때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계속 빗대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도, 성우 연기라는 건 목소리 연기고, 이 목소리 연기자는 일반 연기자랑 조금 다른 게, 보통 배우들은 좀 더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조금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매니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니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섭외 전화를 배우들은 회사에서 받거나 매니저가 받는데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물어봐요. 성우님, 출연료는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그럴 때 내 값을 내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민망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민망할 건 아닌데, 약간 이게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좀 그런 부분들이 민망하듯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이 티셔츠를 파는 거다 그러면 이 티셔츠가 정가가 있으니까 얼마예요? 그냥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성우협회에서 정해진 레인지는 있지만 무슨 우리한테 정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워낙에 여러 장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게임도 있고 CF 멘트도 있고 내레이션도 있고
그리고 뭐 동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게임 안 좋아해요? 아니요, 예전에 엄청 좋아했어요. 아무튼 여러 장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 장르마다 정해져 있는 그런 페이들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게 약간 소통을 할 때 민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사실 연기자로서의 자질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기획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시장이 애니메이션 시장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게임 시장은 어떻게 돼 있고 이 시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쓰일지를 알아야 내 목소리의 어떤 부분이 시장에서 먹힐지, 뭐 그걸 내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라도 내가 설정을 해둬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상품인 목소리를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 보통 얘기를 할 때, 야, 네 목소리를 음식이라고 생각해봐. 네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네 음식이 아직 한식인지 일식일지 중식일지 몰라. 근데 너가 한식도 되고 중식도 되고 일식도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어. 레스토랑에 코스 요리도 되면서 동시에 간편식도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너네가 목소리를 어떤 방향으로, 너네 목소리 연기를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해나가야 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빗대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더 훨씬 빠르게 이해를 해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자동차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은 더 빨리 이해를 하고, 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게임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 더 빨리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취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목소리 연기자도 연기자야. 연기하면 뭐지? 연기를 어디서 배울 수 있지? 뭐 연극영화과 가면 이제 메소드, 막 스타니슬랍스키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런 거를 저도 여러 번 도전해봤지만 아직 완독을 못했어요. 그 스타니슬랍스키의 메소드 이론에 대해서 아직도 그 이론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들은 몸으로 떼어가면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이제 욕 먹어가면서 실수해가면서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그렇게 배우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데 있어서 나에게 좋은 취미가 있으면 많은 보탬이 된다.